어떤 나라는 위기 앞에서 주저앉고 어떤 나라는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켜냅니다. 세계가 놀란 그 장면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기술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땀과 집념, 수없이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세계가 쉽게 믿지 못할 하나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요격 성공률 96%. 2026년 2월 28일, 중동의 밤하늘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기반을 겨냥한 합동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즉각 거센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분노가 향한 곳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 UAE가 집중 포화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의 규모는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총일 936발, 탄도미사일 262기, 순항미사일 8기, 자폭드론 1, 475대, 직접 교전 당사국인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공격이 UAE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두바이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전세기를 타고 탈출하기 시작했고,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인근에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수도 아부다비 인근의 대형 정유 석유화학단지는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시설 가동을 멈췄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부근의 연료 탱크는 불타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은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하루 7만 배럴을 생산하는 샤유전도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유 수출의 우회로였던 푸자이라 항구마저 이란의 미사일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고 122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직접 교전 당사국인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 순간 UAE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무기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궁, 하늘의 활, 하늘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을 쏘아 마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이 MCM 블럭이입니다. UAE는 2022년 LIG NEX-1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이 총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4조 원 규모의 역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지기 시작하던 그 순간,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천궁이 포대가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요격 지점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콜드런칭입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발사대 밖으로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자세를 안정시키고 나서야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단 한 발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설계된 체계였습니다. 히트 투 킬, 그것이 천궁이의 요격 철학입니다. 미사일 주변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요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정확히 충돌시켜 격파합니다. 발사, 추적, 충돌, 격파.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한 발이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또 한 발. 포화가 쏟아지는 하늘 위에서도 천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야 세계는 그 숫자와 마주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천궁이는 이번 전쟁에서 약 6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 96%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천궁이는 미국의 패트리어 PAC, 3화 성능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천궁이는 패트리어 PAC,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 PAC-3 요격탄 한 발이 약 400만 달러인 반면 천궁이는 약 100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어 탄화값으로 천궁이를 3발에서 4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천궁이는 이란이 집중적으로 사용한 적어도
순항 미사일 방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고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오히려 잡기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천궁이는 그런 순항 미사일까지 단독으로 요격해냈습니다. 세계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K-파트리오트의 탄생, 중동의 하늘을 바꾼 한국의 무기, 미국 방산의 독점을 흔드는 파괴적 혁신, 그리고 UAE는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천궁이를 더 빨리, 더 많이 보내달라. 숫자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UAE로부터 한국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2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의 레이더 회전 구동 장치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곳이었습니다.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가 발령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화 시스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임원 1명과 담당 기술진 5명, 총 6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포화가 쏟아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안전을 책임진다. 교전 지역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장비를 옮겨 부품을 교체하고 운용 인력을 교육하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 6명의 기술자들이 돌아왔을 때 천궁이는 다시 UAE의 하늘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UAE는 한국에 놀라운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대통령 특사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받아낸 약속은 원유 2,400만 배럴의 최우선 공급이었습니다. UAE 측이 직접 한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한국을 최우선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 소식을 이례적인 우대라고 표현하며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산 천공2의 UAE 수출이었다.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 빗장을 풀고도 12년째 완제품 방산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이미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0일 UAE 대통령 고문 아누아르 가르가시가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국제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해 신뢰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야말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길입니다. 가르가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외면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달려온 나라가 어디였는지를. 미군 기지를 보유하며 안보 동맹을 외치던 나라들이 막상 UAE가 불타오를 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사일로, 기술로, 그리고 사람으로 UAE가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파트너십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 목록의 최상단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가르가시의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중동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재편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2006년 대한민국의 연간 방산 수출액은 고작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조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6년 뒤인 2022년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무려 70배 가까운 성장입니다. 폴란드는 왜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나라. 서유럽 방산 기업들이 정치와 관료주의에 휘둘리며 납기를 수년씩 미루는 동안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정확히 납품했습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천궁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수십 번의 실패, 수백 번의 시험 발사,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무기가 2024년 UAE에 배치됐고 2026년 전쟁터에서 96%의 요격률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50년 역사, 한화의 방산기술,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작업,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중동의 하늘 위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인내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천공투의 실전 증명은 단순히 한 무기의 성능을 보여준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UAE 관계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인 2월 26일, 양국은 이미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방산 협력 분야에서만 350억 달러, 한화로 약 50조 원, AI, 원전, 첨단 기술, 문화 분야까지 더하면 총 650억 달러, 무려 92조 원 이상의 협력 사업입니다. LSEM, KF-21 보라매, K9 자주포, 해양전력, 무인 시스템까지 협력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인력을 교육하고 유지와 보수까지 함께하는 안보 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입니다. UAE 측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다. 대한민국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로 96%라는 숫자로, 전쟁터로 날아간 6명의 기술자로 대한민국은 이미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SIPRI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대한민국은 3%로 세계 9위입니다. 아직은 9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라면 세계 방산사대 강국 진입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천궁이에 이어 더 강력한 L3이 개발 완료됐습니다. L3은 천궁이보다 4배 넓은 방어 영역을 가집니다. 천궁3는 2034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KF-21 보람의 초음속 전투기는 2026년 3월 양산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천궁이는 UAE 10개 포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이라크 8개 포대의 수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중동 전역의 K, 방산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방산벨트가 K양, 이란의 공습 속에서 96%를 입증한 천궁이는 이제 중동 모든 나라가 원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천궁이가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이 이란의 자폭 드론을 상대하는 역할은 K-30B 오보캅 방공 시스템이 맡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부터 순항미사일, 드론까지 다층 방공망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닙니다. 총을 겨눈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하늘을 지킨 나라입니다. 팔라부어 한인에 수십 년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수천 번의 시험 발사를 거듭한 엔지니어들이 포화가 쏟아지는 중동의 밤하늘 위에서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부터 기술을 배우고 다시 배우고 마침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수십 년의 역사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 속에 압축돼 있습니다. 전쟁터로 날아간 6명의 기술자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얼굴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나라. UAE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50조 원의 방산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나라. 말이 아닌 기술로, 계약이 아닌 신뢰로 중동의 하늘을 지킨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